네, 지난 7일 금요일 날 굉장히 예외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시진핑이 우원식을 단독 만났습니다. 단독으로.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예, 대한민국을 삼키려다 급체해가지고 지금 급당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우원식과 40분 정도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요, 이게 국가원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안 만납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 보도인데요. 단독으로 만났다. 40분이다 이러거든요. 보통 이제 이 국가원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이게 블링컨 만날 때 이렇거든요. 옐렌이나 그 재무장관. 여기서 보면 왼쪽에 블링컨 쪽, 오른쪽에 그 중국 외교부장 쪽이 앉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좌장의 자리에 시진핑이 단독으로 앉습니다. 일단 시진핑이 외국의 국회의장을 만나는 경우도 드물고, 나아가 단독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상회담과 같이 좌석 배치를 해서 장시간 회담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방중에서 시진핑을 만난 것은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2014년 12월 정의화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장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짜 국회 건물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자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 화면에도 잘 안 나오고, 장더장 당시 중국 가짜 국회 가짜 의장,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배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요. 단독 정상회담 같이 저걸 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아마 한국 쪽에서 같이 간 의원들이 배석을 하고, 오른쪽에 중국 그 전인대 쪽 사람들이 배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독이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것과 별도로 둘만 또 따로 만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은 해봅니다. 원래는 이제 우원식이 가면 그 자올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만나야 합니다. 거기가 카운터파트고, 시진핑을 만난다면 짧게 아련하는 정도로 만나는 게 프로토콜이 맞습니다. 우원식 단독 회담에 있어 특이한 점은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개막식을 명분으로 삼아서 불러들여서 하얼빈에 있는 타이양다오 호텔에서 국가 정상급 좌석 배치로 단독 회담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좌석 배치하고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2016년 러시아 두마, 러시아 의회죠. 의장이었던 세르게이 나리슈킨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당시는 이제 2014년에 우크라이나 1차 침공, 그때 이제 크리미아랑 돈바스를 점령했죠. 그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국제 경제 제재가 강화됐던 시점이고, 중국도 이제 그 오바마 정부 눈치를 보던 시점이니까 푸틴이 직접 가는 대신에 나리슈킨이 갔고요. 그리고 나리슈킨은,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그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푸틴의 KGB 동창생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러시아 해외정보국 국장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 해 2016년에. 그러니까 러시아 해외정보국 국장,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장을 맡은 거예요. 국회의장 맡고 나서. 그 국정원장에 내밀하게 내정된 상태에서 가서 만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챗 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이상해서. 시진핑이 외국 국회의장과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챗 GPT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국의 가짜 국회, 전인대, 거기에 가짜 의장, 상무위원장이 만난다. 그러나 중요하고 아주 그 핵심적인 사안이 있는 경우에, 특히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경우 단독으로 만나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 예외적 경우라고 여기서 못을 박더라고요. 그나마 이때도 단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렇게 줄줄이 앞에 배석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단 한겨레에 의하면 단독이에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 단독이라고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네.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오는 김에 이번 목요일 날 11시
이번에는 행진을 헌재까지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후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네, 명동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자, 이번 만남은 시진핑의 우원식 호출 사건 혹은 우원식 낙점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혹은 우원식 관점에서는 시진핑 아련 사건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럼 중국이 왜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그 이벤트를 연출했냐? 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국내 종중 친중 세력에게 윤석열 탄핵 몰이 및 내란 올가미를 향해 총궐기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헌재가 예를 들어서 바로 이거 받아가지고 마은혁 그 변론 한번 듣고 끝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 기록을 그 헌법재판관 재량에 따라서 증거로 쓰겠다. 뭐 이런 형사소송법인가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발언을 했죠. 가열차게 투쟁해라. 우리가 뒤에 있다. 이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사진이 뭐냐면 1946년 2월 평양에서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33살이에요. 생일 안 지났으니까. 4월이 생일이니까 김일성이가. 만 33살짜리를 내세워서 김일성 장군, 여기도 보면 김일성 장군의 20개 정강을 그 기초로 하여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임시정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보다 늦었다 하면 안 됩니다. 인민위원회가 이미 정부입니다. 그게 46년 2월에 뜨거든요. 그거 이제 출범식 그건데, 저 사진 붙여놓은 거 보십시오. 스탈린 사진도 안 붙습니다. 막스, 엥겔스, 김일성 왼쪽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 가려져 있지만 오른쪽에 레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소련이 그 정도로 주도 면밀해요. 스탈린은 붙이지도 않았어. 실제로는 스탈린이 지배자인데. 그러니까 김일성을 막스, 엥겔스, 레닌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33살짜리를. 소련군 88 국제여단 대좌를. 김일성 리더십으로 다 모여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로당 쪽도 전부 이제 김일성 리더십으로 모이죠. 그러니까 박헌영이 지하 투쟁을 못 해요. 왜냐면 밑에서 배반해서 자기를 미 군정에 팔아먹을까 봐. 그래서 박헌영이 월북하는 거예요. 그 남로당에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헌영이. 그리고 이제 그때 저 소련 스탈린과 김일성 쪽에 줄 서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줄 서더라도 언젠간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산주의자였다가 평생 그걸 떨쳐버리고 우남 이승만 진영으로 튄 사람이 누구냐. 조봉암입니다. 네, 그게 조봉암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이유는 이거죠. 국내 종중 친중 세력에게 우원식 리더십 아래 대동단결해라. 이 메시지입니다. 해방공간 45년 가을에서부터 바로 소련 군정청이 김일성으로 대동단결해라라고 메시지 내린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가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메시지를 내렸냐. 예, 지금 이제 저보고 재수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탄핵이 인용되건 뭐쩌건 간에 이미 물꼬가 트였다고요. 이 자유공화 시민의 저항 물꼬가 트였고 한국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 혁신, 정치 변혁의 물꼬가 이미 트였어요. 이게 물꼬가 트여가지고 이제 거세지면 벌써 이제 김경수 딴소리 하죠. 그 다음에 김부겸 딴소리 하잖아요. 그 딴소리 하는 쪽이 벌써 너덧 진영이 생겼잖아, 저기가. 그러니까 이게 물꼬가 트여지면 원심력이 작동한다고, 쟤들이. 원심력이 작동을 하니까 이걸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십을 가지고. 그걸 우원식으로 연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국이 집어먹으려다 급체를 해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자유공화 시민혁명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자유공화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이게 분출하니까 그거를 이제 막아보려고 우원식이가 대장이야라고 이제 낙점을 연출한 거예요, 이게 중국이. 예. 셋째는 뭐냐면 미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 선전포고죠. 우리 중국은 국회, 경찰 일부, 검찰 일부, 법원 일부, 헌재 일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근데 너희 미국은 뭐 가지고 있냐? 대한민국 우리 거야. 라고 실제로 이제 그 마술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재밌는 게 그 다음 달이죠. 2월 8일 토요일 날 미 국무부 VOA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대담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야말로 중국 영향력 확장의 최전선이다. 즉 중국이 영향력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1번 타겟이 한국이다. 한국이 여기에 굴복하면 이용당할 뿐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일단 여기 이제 이거 진행하는 조은정 앵커의 질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Professor Wilder, there are concerns, bipartisan concerns in the United States over China's malign influence campaign. And there are signs and concerns that such malign influence campaign is spreading in South Korea. Based on your experience at the CIA and the White House, do you believe that China's hybrid warfare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South Korea? Do you agree with the view that China is trying to strengthen pro-China sentiment in South Korea and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rough its influence over the academia, the media, and the political circle? Academia, media, and the political circles. 그러니까 학계, 언론계, 그리고 정계의 침투를 통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금 한국에서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죠.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입니다. 근데 답이 보시다시피 배경이, VOA 배경이 우원식의 시진핑 아련 혹은 시진핑의 우원식 호출을 동영상 배경으로 깔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깔은 배경이 아니에요. VOA가 깔은 배경이에요. 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y use cutouts. They don't come on as Chinese officialdom. They come on as business people and academics and others who seem benign, but they aren't. South Koreans need to be aware of this. South Korean politicians in particular need to be very wary of approaches from the Chinese. 예. 이 데니스 와일더가 얘기를 할 때 VOA가 깔은 배경 화면이 바로 우원식의 시진핑 아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소리지. 한국 특히 정치인들은 중국의 접근을 매우 경계해야 된다. 의미심장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어떻게 그 한국 내에 종중 친중 인사를 그 포섭해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자산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And I would say in South Korea, you need to watch for that. People are susceptible. People are vulnerable. The Chinese are very good at figuring out an individual's vulnerability. In the CIA, we call this spotting, assessing, and recruiting. And you look for an individual who has a gambling problem, a drinking problem, marriage problems, and then you exploit the vulnerability. And the Chinese are very, very good at this. 예, 결국은 이제 도박이란 얘기는 돈이죠.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marriage problem이라는 건 결국 섹스지. 예, 결혼. 예, 이런 것에 약점을 해서 이제 그걸 작업을 쳐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제 중국의 자산으로 삼는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모 헌법재판관, 예, 요즘 많이 거론되는 그 친구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89년도에 주사파 90년에 엄청 비판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PD 계열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성격이 불뚝거리고 좌충우돌한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혹시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쪽 개념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이 안 되도록 기각으로 이렇게 표를 던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안 그럴 거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여러 가지로 검증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미 작업돼 있는 거다. 그 사람 작업돼 있다고 봐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그다음에 도박, 음주 가무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안 되면 그건 중국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전개해왔던 하이브리드 전쟁만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벌써 잡혀먹었어야 됩니다. 여러 번. 그런데 중국의 이런 어마무시한 침투 공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버텨낸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한국은 2000년 동안 중국에 대해 문화전쟁, 정체성 전쟁을 벌여온 민족입니다. 중국 바로 옆에 살면서도 언어, 문자, 의복, 음식, 주거, 종교 등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보다 훨씬 심오하고 훨씬 더 진지합니다. 훨씬 더 지배적이었고, 중국은 도교 이런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됐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조선 때 억불 정책을 썼지만, 또 한국의 성리학은 그 살벌함과 그 깊이가 중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여기서는 그걸 목숨을 걸고 성리학을 했죠. 왜냐? 성리학을 통해서 집성촌 조직을 짜고 그 집성촌 조직이 이제 유사시에 말하자면 그 저항 단위가 되거든요. 게릴라 전쟁에. 그러니까 아무튼 중국에 버티기 위한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성리학도. 나중에 가서 이상하게 참 비루하고 이상해졌지만, 예. 그 다음에 천주교와 개신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중국에서 나야 뭐 흔적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그 문화전쟁, 정체성 전쟁을 해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못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 문자, 의복, 음식, 주거, 종교, 이게 전부 다 다른데. 둘째, 우리는 6.25에서 중공을 상대로 싸웠고 자유공화 체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공이고, 예. 이제 반중인 거죠. 기본이 반공이고 반중이에요. 반전체주의고. 셋째는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사회, 경제, 정치에 있어서 중국을 훨씬 뛰어넘는 발전을 이룩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방 선진국이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뭐 일부 국회 좀 장악하고 있고 뭐 일부 뭐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언론 장악하고 있고 일부 검찰 뭐 일부 무슨 뭐 판사, 법관 뭐 이런 거 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널로 못 먹어요. 이미 널로 못 먹는 걸로 물꼬가 트였고 미국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영향력이나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싸움이 지금 그렇게 갔어요. 이 탄핵 위기 및 내란 올가미 위기의 본질은 한국이 서방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그 갈림길입니다. 이 한국이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한다면 동아시아 즉 한국, 일본, 대만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필리핀 흔들리고 그럼 저 아래 이제 지금도 난잡한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뭐 볼 것도 없이 완전히 종중으로 기울고 난리 납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싸움은 패배해서도 안 되며 패배할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지능적이고 확산해서 이제 다 준비돼야 돼요.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네.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갑니다마는, 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촉구 집회가 있습니다. 중공 짱캐한테 약점 잡혔냐.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에 눈 감고 권력 나눠먹기 환장에 개헌 추진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너 그만둬라. 아마 이 사태에서 최초로 국힘을 상대로 해서 지역구에 가서 붙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명동 집회 있고요. 금요일 날 이거는 11시 30분입니다. 예, 권영세 지역구 사무실 앞입니다. 4호선, 6호선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삼각지역 5번 출구. 예, 행진 1.6km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